인류 최고의 영웅들과 악마의 적 사이에 최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화된 압도적인 영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공은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하는 말단 병사입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답게 빗나간 레이저 한 발이 가슴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저항조차 못하고 그냥 뚫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전장에 흩어져 죽어있는 동료들을 둘러봅니다. 최고의 영웅이라 불리는 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인류의 숙적인 리퀴데이터와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웅 중에는 저마다 개성 있는 능력에 용감한 전사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처럼 말단 병사들은 그저 희생양으로 던져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대사 없이 한 구석에 서 있는 NPC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죽음뿐. 그는 전쟁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조금의 재능이라도 있었다면. 하지만 저 영웅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 역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리퀴데이터가 그들을 두부 썰듯이 베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단 일격에 전멸시켰죠. 알고 보니 괴물은 내내 사냥감을 가지고 놀았죠. 인류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고 그레이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그는 심장이 산산조각 났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그는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고 눈앞에는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는 전능한 존재가 있었죠. 이 의문의 존재는 그레이의 몸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놀라운 건 그가 내면에 깊이 잠재된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는 겁니다. 이 존재는 더 나아가 그레이가 사실 그 모든 영웅들을 돼지처럼 도륙했던 리퀴데이터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레이가 그 힘을 다룰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리퀴데이터를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만을 빌려주게 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그레이의 검은 전능한 존재가 부여한 신비한 에너지에 즉시 둘러싸입니다. 시간 낭비 없이 그는 이 에너지가 진짜인지 허풍인지 시험해봅니다. 알고 보니 이 힘은 엄청난 위력을 가졌고 리퀴데이터조차 그레이의 힘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레이가 다시 공격하려 하자 쾅! 다른 이들처럼 반으로 갈라집니다. 두 동강난 몸에서 피가 솟구치는데 이상하게도 리퀴데이터는 그를 다시 칭찬합니다. 그는 리퀴데이터가 전력을 다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리퀴데이터는 다시 놀랍니다. 그레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에너지가 그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사라졌던 하반신이 이제는 완전히 어둠의 에너지로 재구성되었죠. 이 친구, 거대한 검을 들고 완전 블랙 클로버 모드네요. 정말 볼만합니다. 누군가가 리퀴데이터를 동요하게 만들 수 있었다니 적은 가련한 자신을 지키려 벌집 방패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는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습니다. 거대한 칼날로 내리치자 그 충격이 공중에 충격파를 일으킵니다. 방패는 산산조각 나고 잘난 척하던 녀석은 정통으로 공격을 맞고 맙니다. 이 자식은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인간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레이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죠. 한편 우리 주인공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오직 싸움뿐. 그래요. 이 괴물은 강철 멘탈이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 자식을 처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위협적인 자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검을 휘두르자 소름 끼치는 황금피가 솟구칩니다. 이에 괴물은 다른 차원의 기술로 천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마치 시간까지도 그가 좌우하는 듯하네요. 낮은 밤으로 바뀌고 다른 신성한 스포트라이트처럼 빛나죠. 꽤 인상적이죠. 그레이도 인정하지만 그의 자신감을 흔들기엔 부족합니다. 그는 전속력으로 리퀴데이터의 목을 향해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놀랍게도 검은 꿰뚫지 못합니다. 주위에 이상한 방패가 다시 생겼네요. 그러자 그는 알아듣기 힘든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이 진정한 황혼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게 적어도 이자의 주장입니다. 그는 그레이에게 그가 처한 공경을 보라며 하늘을 올려다보라 합니다. 호기심에 하늘을 올려다본 주인공은 미친 듯이 빛나는 눈부신 별을 봅니다. 그리고 쾅! 떨어진 그것은 그레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리퀴데이터는 승리한 채 뒤에 남겨진 분화구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이전에 보았던 신비로운 존재가 다시 나타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단 하나의 막중한 임무와 함께 우리 주인공을 과거로 회귀시킵니다. 그 의문의 남자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와 리퀴데이터 사이에 모종의 사연이 있는 듯하나 아무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우리 주인공에게로 돌아와서 그는 회귀 직후 평화로운 녹색 마을에서 눈을 뜹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림 같은 곳. 그곳은 바로 그의 고향인 레나토 마을입니다. 고향이지만 그 고향의 과거 모습입니다. 거의 15년 전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크로노스가 약속을 지켰네요. 그레이는 세상을 구할 마지막 기회와 함께 과거로 보내졌습니다. 갑자기 손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손을 자세히 보니 상처와 붕대가 손목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생각해보니 이 시기는 벨더와 그 일당에게 거의 샌드백 신세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얻은 삶에서 또 괴롭힘 당한다면 한심하겠죠. 하지만 정면 대결은 불가능했죠. 그는 저들과는 상대도 안 됩니다. 돌이켜보면 리퀴데이터를 이기는 것조차 꿈만 같죠. 이제 그는 불량배들을 어떻게 막을지 찾아야 해요. 아니면 같은 고통을 다시 겪을 운명입니다. 주인공은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걸까요? 하필이면 가장 두려워하던 그 녀석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네, 벨더와 그 똘마니들이죠. 최근 무료했던 그들은 마치 새로운 종교인 양 주인공을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오래된 전통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발치에 칼을 던져주며 죽게 합니다. 주인공은 영문을 모른 채 칼을 쳐다보고 저들의 속셈을 아직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긴 15년이나 지났으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겠죠. 한편 벨더는 그레이가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고 생각하고는 친절하게도 평소 하던 모의 전투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그레이는 그 말을 듣고 다친 손을 가리키며 귀찮은 이들을 서둘러 떼어내려 합니다. 초대는 고맙지만 상처가 낫지 않아 함께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칼을 들고 싸워야만 이들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칼이 완전히 무뎌져서 다칠 일은 거의 없다고 그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그레이는 부상의 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딘 칼날이라도 결국 쇠붙이일 뿐 잘못 맞으면 한 번에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거시기에 살짝만 스쳐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바닥을 구를 테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레이의 말을 이해 못하는 듯 벨더는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그레이의 거절이 싫었던 그는 결투를 시작하려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죠. 그레이가 칼을 잡을 시간은 끝났고 벨더는 이미 그에게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이게 무슨 모의 전투냐며 어이없어합니다. 꼭 지 엄마한테 화난 놈처럼 달려드는데요. 그때 그레이는 전직 군의관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검술이 늘지 않던 이유는 어릴 적 입은 부상 때문이라는 것을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부상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보잘것없이 살게 만든 걸지도요. 벨더가 칼을 내리치지만 그레이는 휙 하고 몸을 날려 공격을 피합니다. 솔직히 그레이도 그걸 피했다는 사실에 놀라죠. 한편 벨더는 그 놀라운 민첩함에 짜증이 난 듯 얼굴을 굳힙니다. 그는 또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다시 피합니다. 발을 노린 빠른 공격도 가뿐히 피하네요. 이 자식, 주인공을 맞추려 안간힘을 씁니다. 꼭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피에 굶주린 사람 같네요. 하지만 그레이는 약이라도 한 닌자처럼 쏙쏙 빠져나갑니다. 처음엔 벨더가 그냥 느린 줄 알았는데 곧 깨닫습니다. 벨더가 느려진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빨라졌다는 것을요. 그는 월세 밀린 듯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벨더의 부하들도 이 광경을 무시 못하죠. 마치 그레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몸은 아니지만 그가 겪었던 모든 전투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 경험들이 머리에 박혀 몸은 자동 조종되는 셈이죠. 공격을 피하는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레이는 소위 모의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 검을 잡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의 전투가 아닌 듯하죠. 벨더는 자만심에 빠져 무딘 칼날로 그레이를 짓누르려고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주인공도 참다 못해 처음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강한 일격에 벨더는 손에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이것만 봐도 벨더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죠. 솔직히 그레이는 이런 약골과 싸우는 자신이 더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벨더는 동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죠. 그레이를 괴롭히고 그의 미래를 빼앗고 그 모든 고통을 안겨준 쓰레기니까요. 그레이는 벨더가 자업자득임을 깨닫게 할 겁니다. 다음 합에서 그레이는 벨더의 손에서 칼을 손쉽게 쳐내 순식간에 무장 해제시킵니다. 벨더는 굴욕감에 그레이는 녀석이 예상보다 더 형편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벨더의 서툰 검술을 조롱하며 한 방 날립니다. 단 한 방에 벨더의 칼은 날아갔지만 무기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죠. 결국 이 무딘 칼이 싸움에 안전하다고 우긴 건 바로 벨더였으니까요. 그레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벨더의 피부를 베어 피가 솟아나게 만듭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벨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잠깐만요. 그레이는 무딘 칼을 썼다 생각했는데 어째서 이 자식이 피를 흘리는 거죠? 확인차 자신의 칼을 보니 정말로 무딘 칼이 맞습니다. 만약 날카로운 검이었다면 이 녀석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죠. 자자, 눈앞의 상황에 다시 집중하죠. 그레이가 정확하게 칼을 휘둘러 이빨 몇 개를 날려버리고 벨더는 코피를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주인공이 그 자 위에서 그를 굽어보며 평생 공포를 선사합니다. 거만한 놈들이 울며불며 엉망이 되는 꼴은 언제 봐도 즐겁죠. 이 정도로 벨더는 평생 겸손해질 겁니다. 아, 이런, 섣불리 말했나 보네요. 이 자식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부하들에게 주인공을 잡아 완전히 개박살 내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쫄개들은 당연한 이유로 앞으로 나서는 것을 망설입니다. 방금 자신들의 보스가 개처럼 두들겨 맞는 걸 목격했으니 피할 수 있는 운명인데도 똑같이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한 명이 그레이 압도를 위해 동시 공격을 제안합니다. 세 명은 재빨리 우리 주인공을 사방에서 에워쌉니다. 그레이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이들이 죽음을 원한다면 우리 주인공은 기꺼이 응할 준비가 되어 있죠. 모두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여기서 끝장내려 합니다. 처음엔 그레이도 이들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있어 살려주려 했으나 이대로는 멈추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하여 고블린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립니다. 얼마 후 녀석들 얼굴은 가혹한 안면 마사지 후 개코 원숭이 엉덩이처럼 부어오르죠. 그레이는 울보 같은 인간들이 한때 자신의 최악의 악몽이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는 이들이 사리아 검술 도장의 학생임을 떠올립니다. 벨더는 자신들이 그 도장 수련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근에는 안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강하다고 착각했었죠. 충분히 강하다는 사람에게는 너무 낮은 기준이었지만 그레이는 애초에 도장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장 입문에 관심이 있어 이들을 추천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벨더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스승이 자신이 비참하게 박살난 걸 알게 되면 닥쳐올 결과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레이는 이런 자들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압니다. 그저 칼을 휘둘러 위협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 암시하죠. 재미있게도 이 작은 위협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벨더는 겸손해지고 그 한 방에 치타처럼 빨라졌죠. 그는 친구들까지 버려두고 최대한 빨리 도장에 도착하기 위해 말 그대로 길을 질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을로 들어섰고 걷는 도중 벨더는 그레이가 도장에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묻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도장에는 아카데미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더 말할 필요 없죠. 벨더가 목표를 이해할 만큼은 영리하다고 확신하니까요. 한 쫄따구는 그레이가 이미 충분히 강한데 왜 아카데미에 가려는지 의아해합니다. 이 녀석들은 그가 그리 허술치 않다는 걸 몰라. 그에게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 그는 세계 최강의 라인업이라던 인류 최고의 영웅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돼지처럼 도살당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영웅들은커녕 그 신비한 에너지를 다 쓰고도 그 자식에게 흠집 하나 내지 못했죠. 그 자식을 무찌르려면 얼마나 강해져야 할지 신만이 물론 알죠. 그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엄청난 어둠의 힘을 얻자 그는 무엇이든 파괴할 전능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를 붙잡았던 것은 검술 능력의 부족이었죠. 검성에게서 배운 몇 가지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만약 검성처럼 검술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면 혼자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크로노스가 그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그 어둠의 힘을 다룰 자격이 생길 때까지 단련시키기 위함일 겁니다. 잠시 후 그 쫄따구들이 말하던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행은 민간인에게 시비 걸어 혼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인에게 도전했다가 굴욕적인 패배만 당했죠. 이 위압적 여인은 검술도장 사리아입니다. 벨더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단지 가벼운 대련이었다고 해명하려 합니다. 이 불쌍한 놈은 거짓말 대가로 달나라 행편도 티켓을 끊을 만큼 강력한 일격을 맞고 맙니다. 쫄따구들은 공포에 떨며 오늘만 넘기려 애씁니다. 쫄 것 없어 얘들아. 방금 그건 멍청이들에게 가르칠 작은 교훈이었을 뿐이야. 비무장인 사람을 때린 걸 대련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행동도 대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벨더의 못생긴 얼굴에 칼을 겨눠 즉시 도장에서 파문합니다. 벨더뿐만 아니라 쫄따구들도 함께 쫓겨납니다. 그렇게 한심한 놈들은 자기들의 한심한 리더를 데리고 한심하게 퇴장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앉아 전 수련생들이 큰 패를 끼쳤다며 새로운 수련생에게 사과합니다. 주인공은 사과를 개의치 않고 그녀는 주인공이 아카데미 추천서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공은 이를 긍정합니다. 벨더와 그 이류 패거리 때문에 골치 아팠을 테니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실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두 대련자는 목검을 손에 든 채 서로 마주섭니다. 선배로서 그녀는 먼저 공격할 기회를 너그럽게 줍니다. 그리하여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 무시무시한 공격의 잔상만이 뒤따를 따름입니다. 그동안 사리아는 주인공의 실력을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나이에 비해 실전적인 검술을 가졌고 수많은 전투를 겪은 듯하다고 알아찹니다. 이제야 그 얼간이들이 왜 한 명에게 당했는지 알겠어요. 그의 검술은 대부분 독학인 것 같지만 이따금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검술이 보입니다. 누군가 가르쳤을 테지만 기술은 아직 미숙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에겐 아직 발현되지 않은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원석을 발견한 셈입니다. 이제 평가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 일격으로 대련을 끝내기로 결심합니다. 주인공은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이 섬뜩한 춤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마치 피해 알레르기라도 있듯 그녀의 공격을 모두 쳐냅니다. 그러자 그녀는 초조해지고 주인공의 망설임 없는 모습에 평정심이 흔들립니다. 그 어떤 공격도 그의 자세를 흔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화가 날 지경이죠. 고작 이 풋내기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한 모의 전투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니. 그녀는 압도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거대한 힘을 방출하려는 악마처럼 보였죠. 주인공의 마지막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그녀는 그저 헛스윙임을 깨닫습니다. 그 엄청난 일격 후 그레이는 피로와 함께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가 주춤하는 것을 본 그녀는 방어에 빈틈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성난 고양이처럼 달려들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당하고 맙니다. 다른 우주에서 온 버질의 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녀가 필살의 수를 찾아내 주인공을 쓰러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부러진 목검이 떨어져 나가고 그레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방금 한순간 그는 리퀴데이터와 싸울 때 얻었던 그 어두운 힘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 그 힘의 편린을 사용했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끔찍한 부작용이 온몸을 덮치고 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를 보고 사리아는 그의 상태에 놀라 도와주려 합니다. 힘의 일부를 썼음에도 그레이는 현재 몸이 능력을 못 견딘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몸이 떨리는 와중에도 그는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한 그레이는 생각에 잠겨 자신이 거의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에 대한 정보를 눈앞에 숙련된 검사에게 밝힐지 고민합니다. 사리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한편 그레이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론 내립니다. 애초에 누가 이 황당한 얘기를 믿어주겠어요? 게다가 자기 뜻대로 그 어두운 힘을 조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를 감안해 그는 그저 힘을 무리하게 썼다는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검의 달인 사리아는 그 변명을 터무니없게 여기며 한치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날도 없는 무기로 싸우는데 그녀의 목검을 베어버리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녀는 꽤나 영리해서 그레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간파합니다. 버질의 딸은 부러진 검을 그레이에게 겨누고 그레이는 무슨 문제인지 묻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녀는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를 추궁하는 대신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카데미 추천서를 받으려 했던 원래 목적에 대해 묻습니다. 그레이는 그녀가 도울 수 있다고 들었다는 점을 확인시킵니다. 사리아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권한만 있다면 왕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인 왕립검술 아카데미에 그를 추천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그곳에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레이는 그 아카데미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녀의 차가운 말은 칼날보다 더욱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고 그레이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의 마지막 공격만 인상 깊었죠. 하지만 사리아는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갑니다. 왕립 아카데미에 가는 대신 그 아이가 세계연합 아카데미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반전이죠. 이 세계 트럭에 치인 주인공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왕립 아카데미가 자국 최고이긴 하지만 세계연합 아카데미는 전 세계 최고니까요. 그곳은 검술의 정점이라 여겨지는 기관입니다. 그레이는 할 말을 잃었죠. 바로 그 아카데미가 검성 에이미 같은 인물을 포함한 최강의 전투 부대를 배출한 곳이니까요. 그는 즉시 사리아에게 자기가 그런 명문 기관에 들어갈 자격이 되냐고 따져 묻습니다. 재미있게도 소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며 지금의 그 상태로는 문턱조차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검의 다리는 그레이조차 자신의 단점, 특히 지금의 이 한심한 몸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왕립 아카데미라면 그의 검술 실력만으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연합 아카데미에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뼈를 깎는 훈련 없이는 이 친구는 끝장입니다. 사리아도 놀랄 정도죠. 검술에는 기적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몸은 완전 막대기 신세니까요. 의심이 피어오르자 그레이는 세계연합 아카데미에서 마주할 괴물 같은 상대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데다 지금 몸 상태로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의 슬픈 모습을 본 사리아는 아카데미 입학시험까지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너무 빨리 포기한다고 지적합니다. 또다시 자신감이 떨어진 그레이는 그 시간조차 자신에게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격려하려 애썼음에도 사리아조차 시간이 너무 짧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검술가는 앞으로 9개월간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를 철저히 단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녀가 데이비드 고긴스를 고용해 그에게 울트라 마라톤 3번과 턱걸이 6,000개를 시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레이는 고통받고 싶진 않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며 사리아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사리아는 그의 당찬 각오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출발이라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버질의 딸이 지옥 훈련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변합니다. 그레이의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손오공처럼 훈련하고 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벌크업 시켰고 그는 정체 모를 음식도 먹어야 했지만 스승은 가차없이 모든 훈련에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검술 대련은 계속됐고 목표는 그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훈련을 견뎌내고 멋진 몸을 얻게 된 그레이, 축하합니다. 사리아마저 그의 몸을 감상하고 있네요. 이제 이만큼 왔으니 그녀가 그에게 더 가르쳐줄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학시험까지 한 달이나 남아있는데도 그녀가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그레이는 의아해합니다. 버질의 딸은 우리 주인공에게 입학시험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일찍 떠나야 하는 거죠. 마지막 감사의 표시로 사리아는 그에게 돈가방을 건네며 한 달간의 경비를 해결해주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해줍니다. 이야, 정말 참 스승이네요. 하지만 주인공은 이렇게 빨리 떠나는 게 아직 내키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그는 슬퍼합니다. 스승이 자신을 짐 취급하며 밀어내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의 대답에 웃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생각하죠. 갑자기 그레이가 근처 오거 둥지 소문을 꺼내 사리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는 경비 인력 부족 때문에 마을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리아 역시 최근에 발견되었다며 그 둥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으며 그에게 미소를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왕도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만이죠. 그레이는 걱정이 많지만 그녀는 그가 시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으로 스승이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왕도에서 이런 작은 마을에 도움을 보낼 리가 없죠. 그리고 오거들에게 마을이 습격당해 파괴되면 사리아는 결국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원래 삶에서 그는 그녀가 홀로 싸우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도와준 스승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레이가 바로 떠나려 하자 사리아가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두 인격은 그가 합격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둥지로 향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보로 인간의 해골들이 나무에 끔찍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리아는 정찰병에게 얻은 정보로 둥지를 추적 중입니다. 앞에 핏자국을 본 그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익숙한 제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던 그는 사랑하는 스승님이 이 밤늦게 어디로 향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아카데미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땅으로 착지한 그는 그 질문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이라며 그녀를 도발합니다. 그녀는 둥지 상황을 무시하고 왕도에 맡길 거라고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리아는 왕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수 없어서 자신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듯이 설명합니다. 특히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둥지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검술 실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사리아는 상대가 정해 오고 한 마리고 부하 괴물들은 보스를 제외하고 대략 50마리 정도라고 밝힙니다. 괴물들의 수 때문에 힘들 걸 알면서도 그녀는 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레이조차 정해 오거는 강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녀를 이길 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오버의 진정한 강점은 뛰어난 지능과 압도적인 숫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둥지에 그렇게 많은 수가 있다면 사리아가 포위당하는 순간 죽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우리 주인공은 한 가지를 확신하죠. 전생의 기억 때문에 사리아를 혼자 임무에 보내는 건 그녀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결국 지켜줄 사람이 없어진 마을도 파괴될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이미 겪었던 어두운 미래였죠. 이런 생각에 어린 제자는 그녀와 팀을 이루자고 요청하지만 스승은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레이는 그녀 혼자서는 역부족일 거라고 설득하는 대신 실전 경험을 쌓고 싶다며 영리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방해될까봐 두려운 거냐며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가 영리해도 스승은 방금 한 말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둘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어 그녀조차 대련시 그를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사리아는 제자에게 실제 전투는 훨씬 다르다고
특히 이런 괴물 둥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임무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레이가 목숨을 거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적어도 전투 경험을 더 쌓기 전까지는요. 제자는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절망합니다. 결국 사리아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지막 수단을 꺼냅니다. 처음에는 사리아도 깜짝 놀라지만 그레이는 그녀를 쓰러뜨리고 혼자 오거를 물리치러 가겠다며 당당히 대결을 신청합니다. 상황은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진검승부를 청했거든요. 그레이는 그녀에게 검을 겨누고 기다립니다. 자신만큼 고집센 제자를 본 사리아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죠. 그가 혼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함께 가자는 이전 제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오직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뿐이죠. 둘은 힘을 모아 숲으로 나아가 괴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스승과 제자는 결국 괴물 둥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냅니다. 지능형 괴물들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죠. 누군가 감히 여기까지 쳐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둥지를 만들었죠. 사리아는 놈들이 실력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여기지만 그레이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겐 불리하며 신중히 싸워야 한다고 반박하죠.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던 그녀는 다소 놀랍니다. 무리 중에 보스가 보이지 않자 막사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죠.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겐 아주 좋은 일이죠. 이렇게 되면 정의 오거가 나타나기 전에 부하 괴물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투 전략 논의를 위해 사리아는 제자에게 한쪽의 괴물을 처리하라 지시하고 자신은 다른 쪽을 맡기로 합니다.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자 둘은 검을 든 채 행동에 나섭니다. 결전이 시작됩니다. 괴물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위풍당당한 사리아가 이미 그들 위로 솟구쳐 올라 깔끔하게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괴물의 머리는 마치 축구공처럼 바닥으로 나둥글게 됩니다. 첫 괴물이 쓰러지자 나머지는 자신들 언어로 으르렁대며 포효합니다. 무리 전체가 격분하여 살인 모드로 돌변하고 침입자들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무리를 학살하는 모습은 거의 야수 같거든요. 이 친구는 일당백입니다. 한 번에 여러 괴물들을 베어버리죠. 우아한 사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버질에게 배운 인상적인 기술을 뽐내죠. 둘은 막을 자가 없죠. 그레이와 사리아는 완벽히 서로를 보호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괴물들이 그들의 칼에 쓰러져 시체가 됩니다. 근데 사리아는 그레이의 흔들림 없는 결단력에 감명받습니다. 그는 철저히 준비했고 스승에게도 경계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이 상황이 그에게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이번 싸움은 너무 쉬웠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쉬웠죠. 만약 사리아가 상대해야 했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자기 도움 없이도 혼자서 모두를 물리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막사 안에 있는 존재는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생명체의 섬뜩한 두 눈이 어두운 막사 안에서 멀리서 그를 노려보며 빛납니다. 그레이는 그 생명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충격에 몸서리칩니다. 그는 강하지만 겁에 질려 스승에게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리아조차 갑자기 그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명 없이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에게 도망치라 소리쳤고 사리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따라 뒤쫓아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탈출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무시무시한 적이 엄청난 수직 점프로 하늘에서 그대로 덮쳐오니까요. 괴물이 땅에 발을 딛고 겁없는 인간들과 마주하자 그레이는 공포에 떱니다. 사리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 보스 괴물이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 직접 나타났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히죠. 이건 보스 몬스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보스의 위치를 알려주려는 찰나 등 뒤에서 괴물 같은 포효가 울려 퍼집니다. 이 도발적인 포효는 또 다른 괴물 무리가 그들을 쫓게 만듭니다. 사리아에겐 귀청을 찢는 소음이지만 오거들에겐 전투의 굶주린 광인으로 변모시키는 신호입니다. 사리아는 공포에 떨며 감각을 이해 못합니다. 정의 오거보다 더 무섭고 더 사악한 존재가 무리 전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레이는 오거 장군과 맞서고 있다고 밝혀요. 그가 괴물 소굴의 진짜 보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끼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의 오거가 탈출로를 막고 있고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진짜 보스와 함께 거대한 무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리아는 자신들 능력으론 저런 괴물과 상대 불가임을 알기에 충격에 빠집니다. 승리하려면 눈앞에 정의 오거를 처치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괴물에게 돌진하여 자신의 무기를 부딪히게 합니다. 승리를 다짐한 그녀는 틈을 노려 괴물에게 날카로운 일격을 가합니다.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지만 보통 좋은 징조일 텐데도 상처가 다시 아물자 그녀의 걱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혼자서 수십 마리의 괴물들과 맞서 오우거 대장의 능력을 공유하며 싸웁니다. 그 포효는 괴물들의 힘과 회복 속도를 상당히 증폭시켰죠. 말하자면 스테로이드를 빤 정의 오우거를 상대하는 셈입니다. 일반 오우거 한 마리 잡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레이조차 고전하고 있었죠. 괴물 하나를 베며 그는 사리아에게 뒤를 엄호하라 합니다. 그는 잠시만 더 시간을 끌어달라고 지시하는데 사리아는 대체 무슨 기적 같은 전략을 세운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 말에 우리 주인공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한다며 바로 저 괴물 무리들 뒤에 숨어있는 가장 추악한 놈을 처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그레이는 괴물 중 하나와 검을 맞부딪히며 포위당한 상황에 짜증을 냅니다. 공격을 막아낸 그는 또 다른 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앞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적들을 베어나갑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너무 힘을 써서 검이 문자 그대로 박살 나버렸죠. 가장 자신 있던 무기를 잃었으니 이건 정말 곤란한 상황이죠. 그는 강화된 오우거의 내려치기를 피하고 여분의 검을 뽑는 데 집중합니다. 야, 요즘 본 주인공 중에 제일 똑똑하네요. 여분의 검을 챙긴 건 준비성 때문인데 그레이는 검이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스승이 자신의 여분의 검을 던져주며 다시 한번 승리의 기회를 줍니다. 양손에 여분의 검을 쥐니 싸울 승산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이 정도로 이 모든 괴물들을 완전히 섬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쫄병들을 처리하면서 오우거 대장에게 가는 길은 마찰이 너무 심했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 남자는 미친 듯이 날뛰며 적들을 향해 초고속 참격을 날립니다. 그의 전진은 오우거 중 하나가 공격을 시도하면서 막힙니다. 다행히 공격을 피한 후 재빨리 막아냅니다. 싸움에 지쳐가고 있지만 앞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진척을 보였습니다. 오우거 대장은 위협을 느끼고 두 번째 괴성을 내지르기로 합니다. 그레이가 경악스럽게도 이미 강해진 괴물들은 또 한 번 힘이 증폭됩니다. 이 친구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이제 놈들을 상대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레이는 오우거 대장이 전략을 간파할 만큼 똑똑하다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의도를 알아챈 오우거 대장은 계속 포효하며 부하들을 선동해 싸우게 합니다. 그레이는 공격을 막아내고 괴물들을 해치며 돌진합니다. 괴물 무리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상대하는 대신 그는 길을 막는 놈들만 효율적으로 베어나가지만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긁힌 상처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혈투 속에서 끝없이 쏟아지는 공격을 피해 달리려 애쓰면서 그는 점점 지쳐갑니다. 방심한 순간 그는 오우거 중 하나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제압당합니다. 오우거들이 원하던 대로 그를 붙잡았으니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입니다. 다행히 놈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협력할 이성을 잃었고 그 중 하나가 생각 없이 동족을 베어버립니다. 그레이는 놈들이 검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오우거가 그의 머리를 노려 강펀치를 날립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는 절대 공격을 허용할 수 없기에 검을 사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만으로도 그는 땅에 심하게 고꾸라지고 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이 남자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일어나려고 애씁니다. 이게 바로 상남자죠. 방금 공격으로 여분의 검이 부서지면서 이제 검은 하나뿐이고 쓰러뜨려야 할 오우거는 우두머리까지 수십 마리나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회기를 경험했지만 그는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지합니다. 그레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피에 굶주린 괴물들에게 지쳐가는 그에게는요. 그래서 그는 전투 전략을 변경해 스승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미끼로 삼아 도망치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사리아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녀는 강화된 정의의 오우거와 맞서지만 그레이는 그녀가 왜 싸우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곧 따라갈 테니 도망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뛸 수 없게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허벅지에 큰 자상을 입었고 그레이의 희망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남지 않았죠. 칼날을 휘두르며 그는 회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무거운 사명을 짊어졌음에도 모든 것이 곧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의 마지막 검마저 산산조각 나버리지만 그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무기를 잃었음에도 그레이는 자신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힘, 청산과 맞먹고 그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단 한순간이라도 쓸 수만 있다면 이 괴물들을 전부 조각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때의 감각을 강하게 떠올리며 부서진 검을 고쳐잡고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레이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한 그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어둠의 참격이 오우거들을 도륙하고 불타는 흑검으로 놈들을 제로 만듭니다.
사리아조차 상황을 이해 못하지만 어둠의 힘을 썼음에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짓는 걸 보면 그레이는 아직 이성을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초 만에 그레이는 오우거 대장을 포함한 시야, 내 모든 괴물을 베어냅니다. 그의 스승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정에 오우거에게 집중하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오우거 대장이 죽었으니 강화 능력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리아는 이제 재생 능력이 사라진 저 괴물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저지먼트 컷의 하위 호환 기술을 사용해 괴물을 베어버리며 그 정의 오우거는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죠. 마침내 이겼습니다. 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싸움에서 승리했죠. 기적적으로 오우거 무리 전체를 해치웠음에도 그레이는 그녀의 검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사리아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검을 수습하고 마지막에 그가 썼던 기술에 대해 추궁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주인공은 후유증으로 땅에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그 모습을 본 스승은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화면은 그레이의 내면 세계로 전환됩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다 눈앞에 사슬로 묶인 채 떠있는 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중 문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는 저 문을 부숴 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 힘을 얻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시도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딛자마자 온몸을 덮쳐오는 섬뜩한 죽음의 기운에 그는 혼비백산하여 단 한 걸음만으로도 온 영혼이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레이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감히 그 힘을 사용하려 했다가는 틀림없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끔찍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공허 속에서 한 목소리가 그의 결정을 칭찬하며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레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침대에서 공황 상태로 깨어납니다. 스승은 옆에서 깨어난 그를 기뻐하며 걱정스레 이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마을 의무실로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친구는 무려 닷새 동안 의식을 잃었고 다른 이야기들처럼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의 생사를 걱정했고 그레이는 기술 부담으로 일주일 가까이 회복해야 하는 사실에 힘들어했죠. 사리아조차도 그 전투에서 그가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역경을 이겨낸 싸움이었죠. 그녀는 그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잘 움직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시험 삼아 팔을 들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겨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런 부상을 입은 채로 검을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도 할 방법이 없으니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전투 후에 남은 팔의 멍도 문제입니다. 사리아는 그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알고 그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그레이는 지금은 속수무책이라고 인정합니다. 스승조차 그의 팔에 있는 모든 뼈가 산산조각 났다고 밝히며 팔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인공은 놀랍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실 그가 받았던 마법 물약 치료 덕택입니다. 주인공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 물건들은 엄청나게 비싼데 그녀가 그에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리아는 촌장이 직접 보상으로 준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촌장과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의 돈으로 마법 물약을 받았다니요. 사리아는 그레이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자 답답함을 느끼고 그에게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레이는 이 마을의 공식적인 구원자이자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곱씹기도 전에 촌장이 들어와 소년에게 인사하고 그가 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합니다. 촌장은 그의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기 위해 오우거 대장 한 마리를 상대하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할 정도로 강하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런 괴물이 마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소년이 길을 뚫고 들어가 그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마을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 점에 촌장은 고마워합니다. 소년과 스승의 용감한 노력 덕에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은 없어졌습니다. 모든 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레이는 칭찬이 과하다고 하지만 촌장은 오히려 그가 자신의 업적을 과소평가한다 여깁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레이는 결과를 되짚어봅니다. 어쩌면 촌장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전생을 기억하시나요? 그 삶에서 이곳은 오우거들의 습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달성한 업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촌장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길게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연합 아카데미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소년의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레이는 진정한 목표를 이제야 기억해냅니다. 시험을 몇 주 앞두고 무모하게 괴물 소굴로 향했던 것이죠. 그 사이 허비된 시간을 빼면 시험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곳까지는 걸어서 꼬박 사흘이 걸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타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지만 그는 완전 빈털털이라 말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촌장에게 여정에 필요한 말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다행히도 촌장은 그가 그런 부탁을 할 줄 이미 예상했고 그래서 여행을 위해 최고의 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리아는 그레이가 깨어나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그를 데려갈 계획이었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여기 그레이 친구들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길 바라요. 그레이가 병실을 나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시험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그의 노고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돈주머니까지 건네며 그를 응원합니다. 모두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가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치르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소녀는 자신을 지지하며 사랑을 준 마을 사람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또한 시험에 떨어져 돌아오면 정말 창피할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사리아는 자신의 제자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그녀는 입학시험에 응시한 다른 수험생들 중 그 누구도 혼자 힘으로 오우거 대장을 물리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녀는 아직 엉망인 팔이 언제 나을지 몰라 걱정합니다. 이에 스승은 그동안 왼팔을 쓰면 된다고 반박합니다. 왼팔은 괜찮지만 그가 오른팔을 더 익숙하게 써왔을 뿐이죠. 하지만 스승은 그의 실력에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그레이는 입학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한쪽 팔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리아는 아카데미의 교수나 시험관들의 눈이 날카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재능을 본다면 그를 택할 겁니다. 소년이 말을 타자 스승은 그가 합격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그레이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전생에 마을이 잿더미가 된 것을 떠올리며 그는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얻어 기뻐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 순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 주인공 소년이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앞을 보던 그의 눈에 세계연합 아카데미의 웅장함이 들어옵니다. 경기장에서 시험관이 시험표 배부를 알립니다. 모든 응시자는 경기장에 남게 됩니다. 보기에는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 중에서 단 20명만이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매년 바뀌는 합격 인원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어떤 해에는 50명을 뽑기도 했지만 드물게는 단 한 명만 뽑은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발 규칙이 절대적인 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아리엘 교수가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응시자들에게 나눠주는 종이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노란색 소용돌이가 열리며 마법 에너지를 뿜어내고 각 응시자의 손에는 시험표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레이도 시험표를 받습니다. 그의 펜싱 과정 응시자 번호는 513번입니다. 아리엘 교수는 시험표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만 적혀 있지만 과정은 매년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덧붙입니다. 또한 아카데미는 나이나 성별, 국적이나 계급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확인해 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공격 헬기든 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름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격할 운명인 응시자들에게만 추가 정보를 물어볼 뿐 여기 있는 전체 응시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아리엘 교수는 가명을 써도 괜찮다고 확인해주며 아카데미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검도 없이 왔는데 펜싱 과정에 배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 시스템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각자의 외모를 보고 과정을 배정했다는 황당한 말을 이어갑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겠지만 1분 전만 해도 차별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냥 웃기네요. 아리엘은 과정 정보가 잘못된 경우 수정해준다고 합니다. 응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외모만 보고 과정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자신들을 미리 조사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며 그래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심술 마법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리엘 교수는 그들의 어떤 걱정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과정 불평 없음에 신경 씁니다. 이어서 그녀는 모두의 시험 일정을 공개하며 세부 내용은 즉시 시험표에 각인됩니다. 그레이는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첫째 날로 배정되어 팔을 치유할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엘은 이번 시험이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응시자가 늦는다면 결과는 즉시 실격 처리될 뿐입니다. 또한 일정은 엄격해서 요청으로 변경이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상기시킵니다. 회복이 더딘 그레이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몸이 기적적으로 내일까지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날이 밝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팔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레이의 응시자 번호가 호명되자 그는 답답해하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의 왼팔 상태를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하고 힘을 조금만 주면 오른팔 역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시험관 움직임을 관찰해 승리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한 응시자와 시험관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무작정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공격이 끝난 후에도 시험관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히 서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응시자는 다시 한번 검을 휘두르지만 그 공격조차 속수무책입니다. 공격은 막혔을 뿐만 아니라 시험관은 그의 칼날을 쳐낸 뒤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자 시험관은 시험 결과를 선언하며 퇴장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은 그레이가 뭔가 발견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웃긴 건 이 친구가 결국 포기하고 곧 당할 거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의 번호가 불려 경기장으로 들어서며 그레이는 자신보다 큰 응시자를 압도한 시험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승산을 가늠합니다. 경기장 안에서 우리 주인공은 선공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싸움이 일방적일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인상은 남겨야겠죠. 그레이가 달려들어 공격하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는 스승의 조언을 기억해냅니다. 단순히 팔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을 이용해서 강력한 일격을 날리라는 말이었죠. 그녀의 조언을 행동으로 옮기며 그는 오른팔의 부재를 메꿀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근육을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을 날리지만 시험관은 가볍게 피합니다. 지금도 그레이는 평소처럼 싸우기 힘들어합니다. 결국 오른팔을 대신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그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시험관이 그를 베어버리려고 반격하지만 놀랍게도 그레이에겐 검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서두르지 않고도 검의 궤적을 읽을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여전히 시험관의 막강한 힘을 느꼈죠. 동시에 그는 시험관의 기술이 사리아만큼 정교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리아에게서 배운 기술에 집중한다면 기회를 포착하여 빈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략을 염두에 두고 그레이는 교관을 압도하기 위해 전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교관이 밀립니다. 그의 속도가 독이 된 거죠. 그레이는 시험관을 쉽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스승의 말이 다시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칼날이 또다시 부딪히고 그레이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며 새로운 자신감으로 싸움을 끝낼 준비를 마칩니다.